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이가 만나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26번째. 야, 26번째. 저희가 이렇게 많이 했나요? 대담을. 네. 26번째 대담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어려운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딱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정말 어려운 분을 모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네. 사진 작가이시자 평화 운동가인 이시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이게 뭐 갑자기 민족이 대담인가 아니면 뭔가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산속에 사시는 분들 아니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죠? 자연인.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그런 방송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 아니고요. 민족이 대담 맞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수염은 계속 기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 뜻이 있으십니까? 뭐 기르다 보니까 길러진 거죠. 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내 자를 수 없다 이런. 뭐 그렇게 고상한 것까지는 안 가고. 이 기르신 지 오래되셨어요? 언제부터? 2007년부터 됐으니까 꽤 됐네요. 그 뭔가 있는데요. 2007년은 그 무슨 해였습니까? 2007년이. 그때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깎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방치가 된 겁니다. 야, 그럼 뭐 이게 뜻이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거네.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 온몸으로 거부한다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나를 털어 내 털을 내가 보여주마. 그때 체포 되셔가지고. 네, 그렇죠. 국가보안법으로 그러면은 여러 번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저는 2번. 그 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2007년도에 2번째. 그 2007년도가 그럼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렇죠. 이시우 사진 작가. 그렇죠. 그때가. 네. 혐의가 뭡니까? 그때 혐의 같은 28가지였었는데. 그럼 제가 28번째 모실 걸. 하필 26번째는 28가지요? 네. 하여튼 국가보안법에 있는 반과 단체 이런 거 빼고는 하여튼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었습니다. 반과 단체 제일 센 거잖아요. 제일 센 것만 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개인이니까 그거는 모시고 나머진 다. 와, 그러면은 뭐 찬양고무, 이적편물, 소지 등등 다 하여튼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제게 예정이 없던 얘기인데 궁금하고 재밌는데요. 찬양고무는 뭐가 찬양고무예요? 찬양고무는 유엔사에 대해서 제가 글도 쓰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주장했기 때문에 찬양고무가 된다. 그게 제일 컸었고. 그거는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뭐를 해야 찬양을 하고 고무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주장해 오던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군 관련된 걸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북한이 주장하니까. 그렇죠. 찬양고무다. 네, 찬양고무다. 하여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때 보면. 그러네요. 그런 게 있었고 등등. 야. 그래도 이렇게 일본에 가서 무슨 초청돼 가지고 강연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총련이나 한통련 분들을 뒤풀이 자리 같아서 만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회합했다. 그거 자체가 회합이다. 됐다 해가지고 그런 거면 내가 걸려 들어가겠다 내가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그냥 내가 가겠다 그냥. 안 갈 수 없다 이거는. 그렇지. 뒤풀이 같이 했는데 뒤풀이 일일이 하나씩 누군지 다 알 수도 없고 말이죠. 와서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가도 그분들이 그냥 만약에 얘기를 안 해본다면 일본 분인지 그런 건 거의 다 모르죠. 한통련 분인지 그냥 제일동포 분인지 조정련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런 거 등등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다음에 이적 편물 소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등등 뭘 소지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연변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문익환 목사님 생가가 연변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갔다가 잠깐 시간 내서 거기 이제 서점 하나 있어가지고 서점에 들렸더니 북한 책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조선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그냥 보려고만 했는데 보고 그냥 꽂아 놓으려 했는데 값이 너무 싼 거야. 네. 1원, 2원 이런 값이었어요. 싸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싸가지고 가다가 걸리더라도 이건 손해 안 보겠다 싶어서 그냥 샀던 거지. 너무 싸서? 너무 싸가지고 나중에 그 공항에서 걸려서 뺏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별로 손해 볼 게 없다 싶어서 뺏겨도 아깝지 않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거기 있는 거 다 그냥
보지 않고 다 후룩 샀는데 사들어왔는데 공항에서 걸리지 않고 거기서 차라리 걸렸으면 괜찮은데 아니 그럼 쥐들이 걸든가 거기서 쥐들이 걸리지도 않아놓고 이거 맞았어요. 이적 표현물 소지 방조죄네 그러면 국가가 그래 된 셈이지. 아니 저도 그때 그 윤동주 시인 생각 거기 같은 데죠. 그렇지, 영동천 그렇지, 저도 그렇지. 갔는데 그렇지. 그 이제 대성중학교를 갔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 바로 있죠. 윤동주 시인 이제 사실 다닌 데는 아니죠. 원래는 은진중학인가 그런 게 은진중학교 통합됐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시집을 팔더라고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진짜 엄청 써더라고요. 맞아요. 값이 너무 싸. 몇십 원이 그렇더라고. 그거 사왔어요. 괜히 뭔가 그게 이제 또 이적 표현물 소지가 되셨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얼굴을 보시면은 이제 자연인에서 사실 것 같지만 사실은 책 속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책을 엄청 좋아하시고 근데 집필 활동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글만 그냥 365일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제가 보기엔 그 책을 보고 이 유혹에 휩싸이셨군요. 야 이게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그거를 이제 딱 책 욕심이 있으니까 또 어디 가든지 책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요, 사는 그렇잖아요. 편인데 뭐 그냥 그런 차원에서 샀던 건데 뭐 그게 나중에 이제 아주 크게 그냥 네. 걸려버린 셈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 책을 샀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북한 책이니까 이게 이제 이적 표현물이라는 야 그렇군요. 근데 한 개인이 28가지 죄목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변호사님들 말씀했던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작가님이 그래서, 처음이다.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 말씀하시기를 그 국가보안법 사건의 백과사전이다 할 정도로 아쉽게도 반국가 단체는 빠졌지만 아쉽게 그거까지 했으면 정말 완벽한데. 맞습니다. 그렇군요. 야 지금 그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그 수염도 기르시고 네 독보적인 그 백과사전으로서 좀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 뭐 많지만 하여튼 오늘 뭐 주로 그 자리는 아니니까 네.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으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뭔가 좀 말투도 좀 조용하시고 느리신 게 그렇죠. 충남 쪽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양반가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다 양반은 아니군요, 그쪽이. 네. 어쩐지 뭔가 친근감이 같습니다. 양반 아니고 왕족 가문이었습니다. 왕족. 야, 그러면 이씨니까. 전주희 씨. 그렇군요. 네. 네, 사진 작가이자 평화운동가로 불린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불리시게 됐습니까? 뭐 평화운동가는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다가 붙여진 이름 같고요. 뭐 저는 평화운동가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사진 작가죠 그냥. 사진 작가. 네. 사진을 언제부터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사진은 뭐 제가 잠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떤 작가로서 첫 사진을 찍었던 네네. 거는 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진이 처음 찍히고 뭐 그때부터 이제 사진 작업을 쭉 해온 셈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저는 작가님과 인연이 91년인가 그렇죠. 아마 대선 직전에 네, 맞습니다. 92년 대선 때 대선 직전에 네. 이제 그때 막 강의를 하러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학생이었고 네. 강의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작곡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작곡가로. 그때 대선을 앞두고 이제 노래를 뭐 즉 천신만고 끝에 도달한 이렇게 되든가 그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강의는 굉장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와, 그 노래 다 기억하시네 진짜. 강의는 약간 졸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습니다. 그 노래 때 이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야 이거 무슨 노래냐. 그때는 정말 별걸 다 할 때였는데 필요하면 다 할 때였었는데 아하. 뭐 제가 작곡할 줄도 모르고 그냥 흥얼흥얼 불렀던 걸 계속 외워가지고 그냥 네네. 머릿속에 익혀뒀다가 그때 네. 불렀던 건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도. 그렇죠.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인상 깊었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제 뇌리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책임을 지셔야 되겠는데. 이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서태지 씨도 보니까 작곡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흥얼흥얼 해서 이제 그 기억한 거를 다른 사람이 작곡해 준다 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이게 제가 비밀인데요. 예. 서태지 그 난 알아요 있잖아요. 예. 그 표절이래요. 그래요? 이런. 그 유튜브에서 비슷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진짜 똑같더라고. 똑같아. 네. 이런. 뭐 작곡을 못하면 표절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네. 몰랐던 작가님이 사실이에요. 만든 노래는 오리지널입니다. 그 노래 지금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죠. 없어요. 아, 이거 오늘 그 노래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희가 보기에는 사진 작가다 이렇게 소개하진 그래서 않았었거든요. 그때 사진 할 때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93년에 네, 대선 맞아요. 맞죠. 맞아요. 예. 뭔가 그 대선의 아픔이 뭔가 또 이렇게 사진으로 가신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뭐 그 대선이 끝나고 나 그 패배감 뭐 이런 것 뭐다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고 막. 그랬었죠. 네. 근데 뭐 그 제 같이 활동하던 단체도 다 해산돼 버리고 아. 그 이제 친구 하나가 여행이나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간 곳이 우연히 간 곳이 그 철원 벌판이었어요. 철원. 눈 내린 철원 벌판을. 오. 근데 그 지평선 끝에 네네. 이제 새들이 쪼르륵 날아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친구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저의 첫 번째 인생 사진이 된 거죠. 그때부터의 사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내 마음의 풍경과 밖의 풍경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전까지 뭐 이렇게 막 뭐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네네. 그런 느낌을 처음 가져봤었고 그래서 이게 사진이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느끼고 이제 사진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야, 내 마음속의 풍경과 내가 보는 풍경, 밖의 풍경이 그렇죠. 만나는. 그 말씀이 너무 멋있네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이미 사진을 그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네요. 그럼 사진 학과를 들어가셨으니까. 뭐 그때 뭔데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었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였었고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별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막 시작되는 네네. 때여가지고 뭐 데모하러 다니느라고 뭐 공부도 안 했었고 결국 제적당했고 87년이 1학년 되신가 그러면? 86년이 1학년이었었는데 아. 87년에 이제 결국 이제 뭐 제적된 2학년 거죠. 때. 제적을 이제 데모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간 것도 그냥 뭐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렇죠. 거기서 또 배운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철원 평야의 그 눈과 날아간 새가 사진을 가르쳐 준 거네요. 그렇죠. 그때가 첫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인생 사진이 됐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여튼 그 본인도 좋으시고 그렇죠. 제 사진 1호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 사진을. 그렇죠. 그리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찍을 수 있냐 이렇게. 결국 이제 그 사진 때문에 이제 민통선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쫓아다니며 찍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뭐 통일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막 길에서 데모하는 통일운동만 했었지. 민통선이라고 하는 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가 분단의 가장 아픔이 있는 곳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잊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다니면서 이제 지금은 뭐 비무장 때 민통선이 이렇게 뭐 맘만 먹으면 또 뭐 어렵지 않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지만 네네네. 그때는 뭐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포승줄에 묶여하고 막 그러는 경험을 할 때였었어요. 사진 찍다가도 잡혀가신 적도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 왜? 뭐 이제 좀 이상했나? 아니죠. 뭐 그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 또 이렇게 차량을 타고 들어가면 차가 멈추거나 그러면 이제 막 오거든요. 네네. 보고 있다가. 네네. 근데 이제 뭐 그 사진 찍는 것도 이제 관찰이 된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차가 딱 가고 있었는데 앞에 트럭이 딱 와가서 딱 맞고 뒤에 트럭이 맞고 다 내리게 해가지고 이제 포승줄 딱 묶어가지고 현장범 체포하듯이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 자기들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진 찍는 건 봤다. 내놔라 그래서 필름 뺏기고 뭐 그럴 때였어요. 네. 그 찍은 것들도 많이 뺏겼어요. 그러면. 이게 작품을 뺏겼네. 작품을 뺏겼죠. 그거 정말 분합니다.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작품 중에 정말 그 전 세계 퓰리처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작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많이 완화돼 가지고 괜찮은데 그때 워낙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다 귀한 사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게 달라요. 약간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철원에서 또 민통선으로 또 그 사진들을 또 이 분단 체제가 또 뺏어가고. 그렇죠. 그 와중에 그 사진들을 남기시면 사실상 이제 이 사진과 함께 평화운동가로 가시게 되는 거네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신기하네요. 주제를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잡다 보니까 뭐 이제 마치 생물처럼 발전이 된 거죠. 뭐 이제 민통선 하다 보니까 비무장지대 찍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지뢰 피해자도 만나고 고엽제 피해자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유연사였어요.
비무장지대 뭐 유엔사가 다 통제하고 있고, 네네. 철조망도 유엔사가 그 건설한 거고, 지뢰도 유엔사가 뿌렸고, 그러니까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엔사라고 하는 것을 캐기 시작하게 됐고, 이제 뭐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유엔사 관련해서는 2000년대에 이제 책을 네, 2013년인가? 2013년? 네, 그때 뭐 제 주변에서 이시우 작가는 10년마다 하나씩 뭐를 집중을 해서 해. 뭐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을 때였거든요. 10년 동안 유엔사 파더니 책이 나왔군. 맞아요. 그 2000년대 초반은 거의 완전히 그걸로 유엔사를 그렇죠. 네. 파헤치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가만 안 뒀군요. 그게 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뭐 같은 뭐 굳이 따지면 예술가로서 이게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런 평화 운동과 어떤 이 땅의 본질로 가신 건데 이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낙조를 찍을 수도 있고 뭐 바다를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게 들어왔을까요? 철원의 그 눈과 뭐 저도 낙조 찍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빅tor 리고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위대한 예술가치고 위대한 사상가 아닌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형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네네. 그 시대를 담는 이제 존재라고 이제 하는 게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느낌이 공감이 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철학자나 뭐 이론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글로만 이렇게 딱 완성시키면 끝이잖아요. 네네. 그 생산물이 그로 끝나는 건데 예술가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느낌과 정서까지 딱 이렇게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술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론으로 만들어진 세계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현실을 이제 느끼고 그 느낌을 오히려 이제 이론화되지 않은 그런 정서까지도 예술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시대의 뭐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운명적으로 가장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존재가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어떤 운명적인 장면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흰 벌판과 그 새가 작가님을 끌었다기보다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작가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사상적 마음이 탁 이제 그게 그림과 풍경이 맞는 게 아니라 이 사상과 그 풍경이 탁 만나는 뭔가 그런 짜릿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뢰에 관련된 사진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이제 지뢰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민통선 비무장대 작업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뢰로 다리가 잘린 분들이 동네에 살고 계시고 알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다 이제 그 민통선 지뢰를 밟아서 다치신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그 저 대인지뢰 금지 캠페인이라고 하는 운동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인지뢰를. 이게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조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한국에 첫 번째 방문국으로 와가지고 그분을 안내를 해야 될 임무가 저한테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덕분에 지뢰 문제를 좀 더 깊이 관심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뢰 피해자분들 뭐 이렇게 계속 그 사진을 못 찍고 한 2, 3년 동안은 사진을 찍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같이 도와드리고 뭐 같이 뭐 법안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좀 이렇게 제가 사진을 잘 못 찍겠더라고요 그분들.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쯤 지났을 때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류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사진을 한 분 한 분 처음 찍었어요. 이제 그게 그대로 그냥 나중에 작품이 됐죠. 그리고 저 작품은 이제 철원 그 이평리라고 하는 마을에 사시던 김모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민통선에 이제 갇혀 있는 마을이었는데 원래 저기 사시다가 이렇게 읍내 쪽으로 나와 사셨었는데
그 자기 동네에 사는 곳이니까 그 옛날 뜯어먹던 나물 같은 게 생각나셔가지고 봄만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나물 뜯고 하시다가 그 지뢰를 밟으셔가지고 저지뢰거든요. 저지뢰는 거기 이렇게 그분이 밟으신 지뢰 저게요? 그 지뢰는 아닌데 그 종류인데 그 저지뢰를 밟으면 그냥 거의 몸이 다 이렇게 그 분해가 돼 버려요. 터진 그 순간에 보통 발목만 나가는 지뢰가 있고 네네네. 저건 이제 큰 지뢰여 가지고 거의 이렇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그 현장을 가봤죠. 갔더니 이제 뭐 시신은 뭐 거의 뭐 찾을 수 없게 된 상태였었고 제가 이제 그 지뢰밭을 왠지 꼭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지뢰밭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아마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 다리를 놓으면서 이렇게 그 가다 보니까 저 지뢰가 딱 발견된 거예요, 그 지뢰밭에서. 근데 이제 마침 그 지뢰가 이제 노출된 거죠. 원래는 저 산바리가 있는 데까지만 네. 딱 이렇게 흙이 딱 묻혀 있고 나뭇잎을 싹 덮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건 그럼 터지기 전 지뢰입니까? 그렇죠. 저게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터지기 전이죠. 실제 지뢰예요. 저 위에 꼭다리 이렇게 밟으면 그 압력으로 막 터지게 되는 건데. 그렇군요. 이제 그 딱 보니까 그 꽃이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딱 피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뢰에 기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환생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저 장면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 나오는 게 큰 문제였어요. 돌아 나오다가 이게 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일단은 이제 뭐 거의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일단 보호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보다 사진이다. 그래서 이제 옷에다가 사진 길줄들 말아가지고 휙 돌려서 이제 지뢰밭 밖에 던져놓고 다시 그 돌다리를 받고 이렇게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저한테는 너무 하여튼 각별한 사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인화해서 보니까 이제 그때 느꼈던 느낌도 그대로 잘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여튼 그 제 마음속에 있는 대표작 중에 하나로 제가 좋아하는 대표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그 밖에서 평가할 때도 이시우 사진 작가, 이시우 작가님의 대표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꼽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저게 재판 때도 저 사진을 이렇게 놓고 재판은 왜요? 갑자기 저게 왜 재판이 나오죠 지금? 그 저런 걸 찍은 거가 이제 저 예를 들면 이제 군사 기밀 누설 뭐 이런 게 해당한다 해가지고 항목이 있었는데 재판장에서는 저걸 이제 이렇게 판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과정으로 찍었다. 사진 한 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감옥 갈 결심 아니라 죽을 결심하고 찍는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되셨나 봐요 판사님도. 그 저건 빼고 그러면 이제 네, 28개 중에 27개로 줄여.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신 것 같아요 판사님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고 예술 표현.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이제 이걸 이제 군사 기밀, 뭐 국가보안법 뭐 이런 쪽으로만 봤는데 예술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이 됐던 거죠. 네. 그때 저 작품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판사님을 설득하는데. 저게 작가님도 살리기도 했네요. 살리기도 했어요. 네.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작가님의 사진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아카이브 같은 게 좀 돼 있는. 뭐지 홈페이지가 뭐 하나 엉성한 게 있는데 그 사진가 이시우 치면 사진가 이시우 뭐 이렇게 아마 그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가 이시우를 치시면은 네 연결이 바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방송 보시고 지금 바로 가지 마시고 네 방송 끝나신 다음에 한번 어이구 야 우리 이 PD가 또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네. 사진의 평화를 담다 오늘 저희 대담도 올라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일정들이랄지 쓰신 기고글들 그것도 올라가 있고, 네 사진들도 이게 볼 수 있게끔. 네 위에는 태그들인가 봐요. 네, 거기 뭐 대인지뢰라고 있는 걸 누르면 그 사진 갤러리가 다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저 한강하고도 낯이 익은데요. 그렇죠. 한강하고도. 한강하고 평화의 배 띄우기.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옛날에 하실 적에 제가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말. 사진으로도 또 실제 이런 행위로도 사실 이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네요. 뭐 하다 보니까 사진 주제가 그거다 보니까 계속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진까지 놓고 봤는데요. 사진 그 얘기하면서 나온
유엔사 얘기 잠깐 좀 잠깐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길어질라나요? 그 노래를 먼저 할까요? 아 그럴까요? 왜 그러죠? 노래 좀 얘기 좀 길어질 것 같죠, 유엔사 얘기는. 그렇죠, 좀 길어지겠네요. 네, 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 중국의 무슨 영화인가? 이게 얼굴 샥 이렇게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샥 이게 유엔 사령관 되고 유엔 사령관 그렇죠, 되고 그렇죠. 샥 하면 한미연합 사령관 되고 맞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샥 이렇게 맞아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노래를 작가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 무슨 대담이 노래를 하는 대담이 다 있냐? 글쎄 말이다. 네. 저희들이 아주 그 잘 대담계에 몰랐습니다. 대담계에 아주 대담한 대담. 그래서 이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작곡가시란 말이에요. 네. 아닙니다 이제는. 제목이 아마 전민항제인가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지금 혹시 뭐 1절 다 부르실 수 있어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죠, 안 되겠죠. 네. 그럼 이건 준비해서 다음 대담 때 내년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때쯤에 내년쯤 되면 이제 유엔사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또 그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때쯤 한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첫 노래로 준비하신 노래는 네. 이문세의 옛사랑. 야, 이거 뭐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사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뭔가 그 흰눈 내리는 뭔가 그런 장면과 그 철원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뭔가. 뭐 억지로 저도 뭘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억지스러워서 안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타를 치겠습니다. 자, 기타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동준 씨 기타 올렸어요? 기타가 안 나오는데요? 네, 기타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문세 광팬.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문세보다는 작사 작곡한 이용훈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만 잘 알죠. 이제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랬구나. 네, 그래가지고 가사도 좋더라고 가사가. 예. 이분이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참 굉장히 참 그런 그 당시에 뭐 저희들의 감성을 다. 그렇죠. 네, 네. 옛사랑에 특히 이제 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은 하이라이트가 별로 없으니까 노래가 노래 밋밋하네 그런데 잔잔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네 갑자기 지금 기타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배터리가 이 배터리 혹시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방송으로 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네, 9볼트입니다. 9볼트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이따 깨볼게요. 안 되면 그냥 이 소리로 그냥 하시죠. 맹소리로. 말도 안 되겠지만. 자, 뽑았다 깨볼게요. 네, 줄여주십시오. 자, 배터리 문제 같습니까? 네, 그러면은 배터리 문제 같으니까. 생음악으로. 네, 생음악으로. 네, 여기서 기타를 여기 대고. 들어가요? 모든 상황에 다 적응이 가능한 놀라운. 방송에서 이게 너무 작죠? 안 되겠어요? 그럼 네, 그럼 제 기타를 좀 바꾸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타가 있어요? 네, 네. 어. 자, 이 생방송의 묘미를 저희들이 여실하게 보여드리는. 편집해서 내드는. 아유, 괜찮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네. 다 이런 게 또 재미죠. 예, 보시는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지금 오늘 보시는 분들 생각에 이게 생방송 아니냐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금은 오후 낮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작가님께서 멀리서 사세요. 네, 그 얘기는 노래 부른 다음에. 그러면은 이 PD 이거 마이크 스탠드 하나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신속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거를 자,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주제 안 맞네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주돼야만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날들을 가슴에 사무쳐. 텅빈.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텅빈부터. 사무쳐. 텅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내 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나는 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날이면 벌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 있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안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야, 와, 이런 박수. 백자님의 기타 연주에 네. 노래를 부르게 되는 영광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희 그 저를 계속 평생 음악을 하게 한 누구나 작곡할 수 있다 이 말에 제가 속아서 그만 네, 그 말이 힘을 얻어서 제가 역시 열심히 기타를 치고 노래를 아유,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진짜. 아유, 무슨 말씀을. 노래 잔잔하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생방송이면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올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여러분이 지금 그 댓글 생방송 치시면은 작가님이 지금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저녁에 보신단 말이에요. 네, 같이 동시에 채팅이 가능한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유엔사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보시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만난 온몸으로 딱 만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엔사 문제는 그 제가 그 전에 9.11 테러가 있고 난 뒤에 이제 작업의 방향이 확 바뀌어서 이제 그 미군 관련된 문제를 쭉 그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도 찾아다녀보고 또 이런 미국 군사 연습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뭐 한미 군사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미 군사 연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방어적인 연습이고 연례적인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일상생활에 뭐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 삼고 그러냐 그러는데 저도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니까. 의례적 방어 훈련.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훈련을 가장한 침공이 꽤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전쟁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제
1989년도에 그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 원래 CIA 출신의 공작원이었는데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노리에가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아. 제거하려고 이제 그 파나마의 이제 반정부 세력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노리에가 정부를 내쫓는데 반정부 세력이 이제 그 대통령을 딱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통하는 모든 그 길을 네. 봉쇄해야 되는데 음. 미국이 그걸 바로 들어가서는 침공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례적인 군사 연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병력을 동원해서 그 길을 다 봉쇄해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가가지고 팔에 노래가를 다 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걸프전 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만에 이제 그 역시 이제 군사 연습을 한다라고 해서 배를 출동시켜 놓고 바로 이제 막 공격에 포격을 들어가는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그 1970년 8월 18일 날 그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네네네. 네,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이제 그 미국이 그 첫 번째 취하려고 했던 조치가 당시 헨리 키신저가 회의를 주재했었는데 백악관에서 키신저가 그때 국무장관입니까? 그랬었죠. 아하.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안이 키신저가 나오냐면 그 B-50이라고 이제 그 핵폭격기가 있거든요. 예. 핵폭격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들어가자. 음. 연수관 그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연습한다라고 이제 연례적 연례적 연습을 의례적 연습으로 하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만약 여차하면 던지자 이렇게 북에다 던지자. 예, 이런 이제 계획을 논의한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 연습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야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뭐 그 미국과 상대하는 그런 상대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네네네.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그 한국에서 군사 연습할 때마다 아주 그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오는 것이 아마 북쪽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 사실은 뭐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고 이래 하지만 실제로 그 5027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5015 무슨 뭐 작전 계획 이런 것들이 북에 상륙해서 평양을 점령하는 계획이란 말이죠. 네. 그 계획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 훈련일 수가 없는 거죠. 방어 계획이 아니라 침공 계획이다. 침공 계획이죠. 원래 98년 이전까지는 그냥 방어만 주로 하는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98년도부터 계획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왜 그런 거죠? 그때가 이제 그 존 틸러리라고 하는 그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이 부임했을 때였는데 이 틸러리가 이제 유엔사의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유엔 사령관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원래 다 달고 가는 건데 유엔 사령부가 뭐 하는 걸 몰라요 보통. 자기가 임기가 보통 짧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이 마법 모자가 3개가 있는데 이 모자를 몰랐군요.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걸 깨달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 깨닫고 이 마법의 힘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한 미군과 한미 연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북을 만약 침공하려면 어떤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이 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현재 법적으로는. 네네. 우리가 보통 전쟁을 무조건 막 힘만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되는 게 전쟁을 생각하는데 1907년 이후의 모든 전쟁은 법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뭐 무조건 막 짜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걸 검토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북을 침공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전기 갖고 있다가 98년도에 이제 유엔사가 있다는 걸 한 거예요. 그 유엔사는 이제 1950년 6월달에 안보리 결의를 받아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종전됐으면 이게 무효일 텐데 정전 상태니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네네. 자기들은 유엔사는 주한 미군이나 한미연합사령부로는 북을 점령할 자격이 법적 자격이 없지만 유엔사로는 북을 점령 통치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그 잘못되긴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1950년에 이제 10월 1일 날 38선을 넘잖아요. 남쪽에서.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에 이제 8월 달부터 소련이 딱 참여하니까 거부권 행사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꾀를 냈냐면 유엔 총회, 당시 유엔 총회는 대부분 유엔 회원국이 미국 친미적 국가였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엔 총회에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아하.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유엔 총회는 유엔 안보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이행하고 있을 때는 유엔 총회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유엔 헌장에. 근데 이제 이거를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뭐 법꾸라지들이군요. 아, 그렇죠. 진짜. 법꾸라지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이해하려고 할 때 힘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네네. 오산인 거예요. 아. 항상 법을 마사지 해가지고 법과 힘 두 개를 다 같이 움직이는 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네. 제가 대담에 모신 문장열 그 국방대학교 교수님이 똑같이 아, 그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보시는 걔네들은 거네요. 조약으로 한다고. 맞습니다. 모든 걸 조약으로 해가지고 다 묶어 꽁꽁 묶어 놓는다고 나라를.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유엔 총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죠. 유엔총회에서 뭘 통과시키냐면 가정법으로 만약 38선 이후 북한이 점령되게 되면 누가 통치할 거냐 이걸 결정한 거예요. 유엔총회에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언커크라고 이제 유엔 한국통일부위원단이라고 하는 걸 창설하는 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총회에서. 그래서 그 언커크라고 하는 기구가 북한에 점령되게 되면 그걸 이제 총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걸 결정을 하고 이제 결정은 했지만 바로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걸려서 뉴욕에 있는 레이크 석세스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갔는데 이미 막 뭐 군대 막 압록강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넘어서 가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점령이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1950년 10월 12일 날 그 엉커크 준비위원회에서 일단 이 엉커크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유엔사가 임시로 엉커크가 한국에 만들어 도착할 때까지 임시로 유엔사가 점령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다 준다라고 위임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걸 엉커크 가지고 내에서요. 그렇죠. 엉커 내에서 뭐 유엔총회도 아니고 그거는. 근데 그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비무장지 때도 유엔사가 점령지로 자기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로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영토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서는. 그렇죠. 근데 유엔사는 거기 대한민국 영토 아니다. 그 만약 점령되게 되면 우리 거다. 주인 없는 땅이고 점령한 자가 주인 되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사령관이 총독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미국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근데 이건 이제 물론 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유엔 총회도 잘못된 것이 불법이었었고 네네. 언커크에서 유엔사에 이제 위임한 것도 그 문장에 보면은 언커크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도착을 50년 11월 26일 날 도착하거든요. 언커크가. 네네. 11월 26일 날 유엔사에 위임됐던 건 다 끝난 거예요. 효력이. 네, 끝난 건데 이제 유엔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우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놀이를 주장하고 내가 있는 인정하는 건 그 전법이야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가 도착한 거 내가 모르겠고. 그렇지 모르는 거죠. 더구나 지금은 엉커크라고 하는 기구가 73년도에 해체됐기 때문에 위임을 준 기구 해체됐어. 원 기구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이제 없어진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틸러리가 딱 이제 잘못 오인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오인이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마법봉을 들었다 그렇죠. 생각했군요. 이걸 놓칠 수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유엔사 존재 때문에 그런 지위 때문에 38선 이북으로 이제 점령이 가능하고 통치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계획이 작전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침공 계획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501호 작전 계획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참수 작전이잖아요. 지도자를 참수하고 네네. 한 700개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고 선제 타격하는 거죠. 원래 선제 타격은 국제법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미국이. 선제 타격이 법꾸라지들이 법꾸라지처럼 만들어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선제 타격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501호 작전 계획이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군사연습 반대하거나 그럴 때 물론 그걸 이제 뭐 실력으로 뭐 이렇게 시위로 반대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법적 해석을 무너뜨리면 이 계획들이 사실 다 무효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2년 전인가요? 이란의 솔레이마니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암살한 일이 있었잖아요. 드론으로 암살했죠. 그렇죠. 그 암살은 여지까지의 국제법을 볼 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암살이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이라 하면서 뭐 어떤 근거를 내느냐면
이건 암살이 아니라 표적 살해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진짜. 이제 암살은 몰래 하는 거고 표적 살해는 널 표적으로 삼는다라고 미리 공개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아주 적반하장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법적 해석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기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네네. 사실 그게 무너지면 이 작전 계획의 법적 근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똑똑하게 그 대응을 잘하면 이 군사 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놈들은 이게 방금처럼 새로운 법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법도라지들인데.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패배주의고 예를 들면 근데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알리고 우리가 이긴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렇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안보리에서 이제 미국은 한국 사태가 딱 터지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침략을 했다라고 딱 그 결의 초안을 냈거든요. 네. 침략이라고 하는 게 되면 이제 그 군사 조치 유엔 안보리가 하는 군사 조치가 이제 바로 실행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네네. 근데 당시 이집트가 당시 무슨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까? 당시에. 네네. 이집트 대표가 아니 침략이라고 하려면 침략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만 성립되는 건데 지금 그럼 북한이 국가라고 하는 거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침략이라고 하는 원래 초안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우리가 이런 쪽으로도 정말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하고 대응을 잘하면 정말 그 단어 하나, 개념 하나를 가지고도 막을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무조건 미국이 힘과 논리에서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도 틈이 있고 그 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한테 좀 필요한 자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면에서 아무튼 싸워 얘기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을지 프리덤 실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인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 훈련이고 지금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이 기자회견을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이 동시 지금 이제 행동전인데요. 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훈련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그 호전성, 침략성, 위험성, 또 어떤 위법성,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 유엔사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니 군사 연습 반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군사 연습 반대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할 때는 이제 5027 작전 계획이나 501 작전 계획에 따라서 군사 연습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보통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네네. 작전 계획은 일종의 전투 계획입니다. 전투 계획이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구조로 위기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병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이 전투 계획만 보는 거죠 보통. 네.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종전될 거 아닙니까? 종전 계획이 있고, 종전 이후에 이제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항복 계획이 있고, 항복하고 난 다음에 점령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점령 계획이 있고, 점령한 곳에서 이제 통치하기 위한 군정 계획, 민정 계획까지가 이 군사 연습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번에 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처음 시작될 때 3일 동안은 위기 관리 뭐 그렇죠, 센터 훈련인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게 했고, 1번이군요. 그래서 1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병참을 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을지 연습에 참석했잖아요. 그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북을 점령해서 서울시가 평양시를, 뭐 부산시가 함흥시를 행정을 접수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전제하고 군정과 민정을 실시하는 계획을 하는 걸 동시에 다 하는 거예요. 이미 침략 훈련이네요. 그럼요. 방어 훈련은 뭐 일체 아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군사 연습이라고 하면 너무 이게 포괄적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통 전투 연습으로만 보통 이제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아마 좀 이렇게 군사 연습 반대한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가지고 위기 계획이 정말 뭐가 문제인지, 또 뭐 점령 계획, 민정 계획 이런 게 하나하나를 다 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네요. 한번 이렇게 군사 연습이 실시할 때 이때만 한번 딱 이렇게 반대 시위하고 끝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조목조목 예를 들면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뭐 위기 계획에 대해서 아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위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무슨 뭐 옛날에 푸에블로 사건, 네네. 그다음에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음. 이런 것도 위기 사태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게 위기 계획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백령도에서 뭐 이렇게 어선이 납포됐다 이런 게 네. 다 이제 위기 계획이거든요. 네. 이런 자잘한 국적인 도발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위기 계획인데 이런 거 할 때 한국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이 실제 전쟁으로 들어가는 1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이 위기조치관이라는 직책이 또 있거든요. 사령관 겸 처음 들어봤어요. 위기조치관. 위기조치관 자격으로 아.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게리 럭 사령관 때 이걸 우리 정부한테 통보했는데 내가 위기조치관 역할도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아이고 마법이야 아주.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정전시 위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전협정상 위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은 데프콘 3가 선포돼가지고 전쟁에 들어갔을 때 그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합의해서 전쟁을 들어가는 걸 합의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이미 그 전에 위기 상태에서 위기 조치에 들어갈 때 벌써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네,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자격으로 유엔관 사령관 자격으로 위기 조치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 99년도 그 처음 연평 해전이 터졌을 때 네네. 김대중 대통령 때였는데 위기 조치가 이미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전투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허락한 거 아니까 그만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권을 환수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전쟁 과정에 단계 들어갔을 때는 네. 미국 대통령과 합의하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아니라 위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손 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권이 아니라 위기권, 위기관리권도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자권 그 환수 과정에서 이게 정확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권 환수도 뭐 좀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쏙 들어가 버렸고 일단 그런 상태에서 작가님 말씀이라면은 지금 위기관리권 네. 거기서부터 다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유엔사 문제가 필연적으로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한국 사회에서 유엔사 그러면은 진짜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야, 뭐 유엔사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 그렇죠. 미군 반대하는 것도 나는 마땅치 않은데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 야, 유엔사 이게 뭐 근데 마법사예요. 맞아. 이게 미군은 또 뭐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에도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38선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네. 한국군이 이제 38선을 먼저 넘었잖아요. 뒤이어서 이제 그 유엔군 미군이 이제 원산장 상작자 해가지고 함흥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네. 근데 우리가 먼저 함흥시청을 점령했거든요. 당시에 유원식 대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점령을 해서 군정을 막 실시하고 있었는데 한국군이 먼저 점령을 했다. 그렇죠. 네. 한 일주일쯤 뒤에 이제 미군이 도착한 거예요. 함흥시청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함흥시청을 접수하겠다 그러니까 유원식 대위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하고 있는 건 고맙지만 여기는 우리 땅이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어. 그 내가 지금 이건 하는 건 내가 나한테 걸린 이제 당신한테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유엔 사령부에서 이제 그 1950년 10월 12일 그 문서를 딱 내보이면서 이거 봐라 이런 문서에 따라서 38선 이국적은 우리가 점령 통치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유원식이 이제 황당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만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카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이승만이 임자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네. 자네가 철수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유원식이 70년대 그걸 수기로 쓰면서 자기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함흥시청을 철수했다 이런 수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제 우리가 미군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한미 동맹을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네네. 유엔사 문제가 이런 걸 알게 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과 유엔사는 또 다른 거예요. 같은 네. 실체긴 하지만. 네네. 그럼 유엔사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권을 다 뺏기는 거죠. 이건 동맹 관계가 아니라 주권 자체가 유엔사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심각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지금 그럼 이런 그 유엔사 거의 박사신데, 네. 뭐 어디서 표절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런 그 얘기가 좀 많이 좀 어떻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이런
단편적 지식들이 많이 이렇게 아. 그 적용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예. 뭐 핵물질을 가져가서 백두산 폭파시키고 하는. 네네. 그때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핵물질 확보해가지고 강갱가 어디를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총탄이 막 날라오는데 그게 인민군이 아니라 미군 총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한국군한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이미 한국 전쟁 때 있었던 거예요. 미군과 한국군이 싸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을 이제 미리 이제 이 영화 제작자가 알고 그걸 이제 현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걸 가상으로 네네.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모르진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알긴 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유엔사 문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종합을 못 시키고 있는 것뿐이죠. 네, 그러네요. 야,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사진 작가이신가 유엔사 전문가이신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지금 대담을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벌써 네, 1시간이 다 가고 있다는 거. 그렇군요. 네, 유엔사 문제가 이게 좀 사실 듣기에는 제가 잠깐 지금 뭐 한 20분 정도 들은 겁니다만 재미도 있지만 그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게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이게 막 정신이 어지러운데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이게 싸워갈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민족의 TV에서 이 유엔사 문제를 한번 파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훈련이 오늘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좀 뭐 이번 훈련이 이제 실기동이고 국가 총력전이다. 그렇죠. 이게 마치 뭐 히틀러가 말했던 국가 총력전이랑 좀 오버랩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전구적 훈련이다. 네. 뭐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번에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걸로는 어제 화력 발사한 네네. 거 이 정도가 좀 나오고 네. 좀 밖으로 보기에는 크게 나오진 않거든요. 네네. 실기동했다는 것이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은 안에서 엄청나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그 이제 이전까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이렇게 지난 네네. 정부에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이게 그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처음 썼던 말이고 잊혀졌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발현되면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거고 잘못 반영되고 나쁘게 반영되면 이제 시뮬라크르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완전 잊혀진 단어였었는데 현대화 가지고 이제 기술이나 이쪽에서 군사 쪽에는 시뮬레이션으로 또 철학 쪽에서 시뮬라크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야,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작 군인들은 나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현실이었던 모델을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이제 야전 사령관들이 볼 때는 야구 아무리 시뮬레 해봤자 현장하면 진흙탕에 빠지고 막 이런 거죠. 그 5m짜리 강, 50cm짜리 깊이의 강을 도하해야 되는데 도하다 보면은 군대가 다 도하다가 다 몰살돼 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평균 50cm인데 어느 곳은 10m 깊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시뮬레이션은 이런 걸 못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현장에 가서 그걸 막 사기와 의지와 이런 걸 이제 극복해내는 게 전쟁인데 시뮬레이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현장 지휘관들은. 그래서 이걸 실기동을 하려고 하는데 실기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는 연습이 아니라 이걸 거의 이제 연습하는 것처럼 하다가 바로 신공할 거라고 하는 걸 항상 가정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태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9.19 선언 이후에 9.19 군사합의 이후에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는 로우키로 낮은 톤으로 이제 그 9.19를 이제 지키려고 하면서도 자극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깬 거죠. 깨고 이제 드러낸 거고 더구나 좀 이상했던 것은 8.15 그 경축사 때 그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이 주장하던 CVID를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한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그 개념을 우리 같은 미국과 상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폐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도 우리가 이제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정부가 그걸 극복하려고 무진 노력했지만 안 됐던 건데 너무 천재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던져서 어쨌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담대한 구상까지 했으면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아, 네, 연기하든가 폐기했으면 아마 제가 볼 땐 북도 갸우뚱할 만한 귀를 기울였으면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해놓고 그건 딱 발표해놓고 훈련을 해보니까 이거 누가 그러니까요.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추어적인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미스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 볼 때도 정말 그 담대한 구상이 성공하려고 했으면 훈련을 좀 로우킬할지 로우킬해서 하든가 뭐 연기랄지 그런 노력만 보여줘도 북이 좀 반응했을 텐데 네네. 저는 이번에 그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의 의지가 또 많이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은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윤석열 아유 마음껏 과시하세요 형님.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담대하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른 거가 앞뒤가 다르네요. 이게 참 큰 문제 같습니다. 네. 차라리 저는 아까 저 유엔사 미국 애들이 그 유엔사 문제를 막 법꾸라지처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듣는데 딱 떠오르는 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병우 이런 애들, 맞습니다. 김기춘 이런 애들. 그렇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막 민중들을 계속 탄압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1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오늘 대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예, 야,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뭐 이렇게 또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노래가 좋다. 예. 예. 이 PD님 기다치겠습니다. 네. 살면서 이렇게 되겠네. 네네. 자.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껴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사진 찍으러 탁 가셨을 때 그 바람이 촥 불어오면은 어떤 그런 느낌을 담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그러면은 작가님 이제 뭐 새로 지금 집필하시는 거랄지 아니면 향후에 뭐 사진전이랄지 또 요즘 뭐 고민하시는 거랄지 이런 게 어떠신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계속 무슨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 글을 한 글자도 못 쓰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하여튼 권력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권력론. 오, 야. 예. 참 사진 작가인가 집필자인가. 네. 아니 책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군 사령부. 네. 그럼 그런 이제 권력론에 대해서. 네네네. 그런데 아직 한 글자도 못 쓰셨다. 네. 언제 쓰실 생각이십니까? 하여튼 뭐 해마다 하여튼
첫 글자를 쓰는 게 소원인데 올해도 이제 아직까지 첫 글자를 못 쓰고. 첫 글자를. 예. 다시 한번 또 이게 철원에 한번 다시 나가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눈 내리는 날 네, 네. 철원에 나가 보셔야 뭔가 좀 강한 충격과 짜릿한 전율이.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진전은 뭐 계획 없으시고요. 사진전 아마 그런 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야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건 계속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 4.3 제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첫 글자를 하나 써보는 거 이게 좀 소원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남북 관계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이제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북에서 인간 자체가 싫다 예.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뭐 전쟁 이렇게 막 대리전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영 희마리가 없는데 다른 데서는 다 뺨 맞는데 한국에서만 이제 왕 노릇을 그러게 말이에요. 유엔사 마법봉까지 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정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또 뭔지. 정세까지는 뭐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하나 쥐고 있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뭐냐면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여러분 잘 뭐 알지 모르시는데 이제 뭐 6.15 선언 그다음에 뭐 4.27 선언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비준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법이 되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9.19 평양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이 비준돼 가지고 발효가 됐습니다. 국내 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 법률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이제 국방부와 관계된 통일부가 이걸 안 지키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수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인수위에 들어오면서 네네. 그날 이제 북이 미사일 발사한 날이었는데 막 들어오면서 이거 9.19 위반이죠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데고 있었거든요.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9.19가 지금 정부한테는 가장 아픈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상징적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데 9.19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9.19를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통일부에서 나온 예산 계획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국방부도 어쨌거나 9.19는 그나마 남북 합의 중에서 유일하게 더디지만 실행되고 있는 게 9.19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19를 딱 움켜쥐고 그러면 이제 유엔사 문제도 사실은 확고한 입장 말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무장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엔사가 다 관리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지까지 모든 남북 합의서가 14선언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전협정에 따라라고 한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사 항상 그걸 가지고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정전협정은 내가 그러니까. 근데 9.19 합의서에는 군사합의서에는 정전협정에 따라간 단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단어가 사라졌어요. 폼페이가 이게 전화해서 화낼만 한 거예요. 강경화 장관한테 막 전화했다면서요. 그래. 이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거 합의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한 거고. 그런 거군요. 사실은 이 정부가 9.19 합의서만 정말 충실히 따르려고 한다면 유엔사 문제는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유엔사 정전협정 이런 것 정전협정이 기존에 이제 유지돼 왔던 체계라면 9.19는 새로운 남북 간의 정전협정 체계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개가 병존하는 거죠. 병존하는데 정전협정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무료가 됐으니까 9.19로 새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아마 충분히 지금 유엔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저희들이 좀 그거를 좀 더 평화 세력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과제까지 주셨습니다. 예, 그럼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뭐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이시우 사진 작가의 작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가 이슈 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많은 사진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민족의 대담 26번째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광화문에서 펼쳤고 그동안 매일 행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군대가 우리의 작전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말 그리고 전쟁을 훈련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훈련하자.
네, 남과 북이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평화를 야 내가 더 평화를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이라 가지고 대담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국가보안법 피해자 강성원 선생님 모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출연진들에게 드리는 출연료입니다. 네, 저기 여러분 화면 아래 보시면 함께 과자라고 저기 보이시죠? 작가님 옆에 함께 과자 신청. 네, 대진년 친구들이 이 함께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풀려버렸네. 죄송합니다. 함께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유기농 과자랍니다. 이걸 열어보신 분은 작가님이 처음입니다. 네, 역시 작품에 대한 이해가 네, 이렇게. 작품을 또 이제 내용을 보셔야만이 또 이게 그러네요. 예술적이네요. 네, 예술이죠. 네. 이번엔 특별히 이제 그 추석을 맞아 가지고 토끼를 이렇게 그렸다고. 네. 어떻게 뭐 토끼 좋아할 뭐 손주나 네. 주변의 조카분들이 조카들한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과자도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새가 되면 좋겠다고 어디든 맘대로 날아갈 수 있게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새처럼 자유로이 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내 나라로 날아갈 텐데 상철리를 거침없이 오고 갈 텐데 너에게 그런 날개 달아주고 싶어 우리 함께 그 꿈을